내일 새벽이 되면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요. FOMC 의사록에서 내용이 특별한 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FOMC 의사록에서 나올 얘기는 사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미 Q&A를 통해서도 내용이 확인했고, 대다수의 점도표 정도나 지금 볼 내용이 있지,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볼 내용이 없어요. 거기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오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갉아먹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압력이 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파생하는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2월 21일 수요일 현재 시간 2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증시가 좀 움직였습니다. 좀 내용이 움직였고, 또 오늘 FOMC를 기다리고 있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엔비디아를 기다리고 있고,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우리는 얼마나 발빠르게 현재 시장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을 발빠르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간밤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0.17%가 하락한 38,563.8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만만했던 시장 같았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겠구나 생각이 드는 정도의 흐름이셨을 텐데, 나스닥 쪽을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완전히 움직임이 공격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조금 압박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전일 시장은 주간 현재 시간대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었고, 장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개장을 하면서 추가 하방 압력, 그리고 새벽이 되면서 또 추가 하방 압력, 조금 전 새벽에 마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강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됐던 것은 뭐냐면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난 말을 할 수가 없다.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너무 뻔한 내용이 아니냐. 이건 우리나라 종목군들에서도 다 나타났던 증상이고, 이건 우리나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의 시장의 논리가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어저께 엔비디아가 6%가량 조정을 받고 마감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조정이 문제예요. 이 조정이 문제인데, 어저께 하루에 놀라실 일이 아닌 게 지금 거의 원웨이성으로 1월달부터 2월달,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 올라왔던 상황이고, 지금 하루 정도, 냉정히 말하면 하루 조정 받았습니다. 하루, 여러분. 한 30일 동안 거래되고 하루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충격이 있고 없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서 또 나온 얘기들이 어떤 이유도 없이 시장이 빠졌다, 어떠한 내용도 없이 빠졌다, 참 애매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러분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었죠. 단순한 기대감으로 그냥 올라왔지 엄청나게 임팩트 있을 만큼 내용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그냥 오를 때는 그냥 올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게 이상한 거고,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쪽 다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니까 말이죠. 어제 조정 부분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고,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나타난 차익 실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조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움직이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비머 이미징, 그렇죠? 비머 이미징,
그다음에 뭐 사실 미국에 있는 종목군들은 다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 다 움직였는데 그래도 조금 보자고 하면 뭐 SMCI, 그다음에 TSMC 뭐 이런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뭐 사운드 하운드 AI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영상의 앞에 부분을 봐보세요. 보면 무슨 내용이 써 있습니까? 엔비디아와 무슨 협업을 한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종목의 주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순환매가 굉장히 위험한 순환매다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한 종목군들이 다 데미지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저는 뭐 눈에 띌 정도의 조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좀 쉬어갔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엔비디아의 조정에 크게 관심을 안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게 확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라든지 SMC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은 확장성, 엔비디아가 뭐가 잘 되니까 여기에서 관계된 산업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지금 기본적인 바운더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운더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이 쉬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조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조정 얼마 받았습니까? 뭐 5% 빠진 걸 갖고 뭐 이게 대수도 아니죠. 올라온 퍼센티지가 있는데요. 크게 심각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확장되어진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냐 비확산이냐 이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제 영상에서 내용이 뭐였어요? 빅숏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응? 빅숏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빅쇼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얼만큼 빠질지를 구분하는 것이 주요하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해당 내용들을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만큼 빠지느냐를 저울질을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됐다 안 됐다 이런 단답형의 구조가 아니고 현재는 시장의 섹터의 변화의 중심부에 들어왔는데 그 변화가 길게 갈 거냐 짧게 갈 거냐 이것을 구분하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일 새벽이 되면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요. FOMC 의사록에서 내용이 특별한 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FOMC 의사록에서 나올 얘기는 사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미 Q&A를 통해서도 내용이 확인했고 대다수의 뭐 점도표 정도나 지금 볼 내용이 있지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볼 내용이 없어요. 거기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오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갉아먹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압력이 또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설명드렸던 위치가 지금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분봉으로 바꿔서 보면 어제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가 대략 요쯤 되네요. 요쯤이었어요. 불과 뭐 크게 빠진 것도 없어요. 한 200포인트 저점 대비하면 한 300포인트 가량 정도 조정인데 뭐 큰 조정은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 저울질 안에서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뭐 어제 시장을 볼 때 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봤던 게 뭐냐면 다우지수와 나스닥과 S&P 500 3개의 3대 지수를 봤어요. 3대 지수를 봤는데 S&P 500 지수가 어제 0.6%의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0.92%의 조정을 받았어요. 거의 1%가 넘게 조정을 장중에 받았었고요. 다우지수가 0.17%의 조정을 받았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니까 혹자는 어떤 질의를 하시냐면
이 하단부의 진폭의 차이가 이게 퍼센트지라는 것 때문에 얘는 4천에 뭐 1%랑 3만 포인트에 1%랑 이게 같냐 이거죠.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근데 같은 파괴력이다라고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캔들 사이즈 보시면 돼요. 네,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십자 도찌죠. 도찌로 마감했습니다. 십자 도찌로 끝났고요. 나스닥 음봉, 아래꼬리 달린 음봉으로 마감됐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음봉으로 마감됐습니다. 아래꼬리가 달렸습니다만 이미 파괴력에서 차이가 났죠. 다우지수 따라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도 아주 많이 설명드린 부분이죠.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하나 특정적인 부분 하나로 하나의 섹터가 붕괴되는 그림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가의 움직임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제는 엔비디아가 필두가 돼서 엔비디아가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하면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소수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수했죠. 어제는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과연 다우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흐름을 줄 것이냐. 다우지수가 장중에 조정을 좀 받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결국은 좀 회복을 했는데 그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어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사실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벌써 2주 전부터 했던 얘기죠. 미국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하군요. 지금 이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죠. 중소은행들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뉴스도 사실 주말에 나왔어요. 미국에 투자했던 부동산 관련돼서 손실난 부분들. 근데 사실 이 측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에서 나타난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부실의 부분을 너무 짧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사실 경제학 논리를 굳이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뭐 세세하게 경제학 박사도 아닌 제가 감히 설명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간단합니다. 은행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은행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고객 수가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명이 있다 치고요. 이 고객이 100명인데 이 은행에 100명의 고객은 모두 다 예금을 넣으시는 고객이라 칩시다. 모두 다 대출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리 예금이에요. 그래서 1억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은행에 100억이라는 예탁금이 있어요. 예금이 있어요. 근데 이 예금을 100억을 넣으면 이 A 은행에 100억이 계속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죠? 없어요. A은행에 100억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관련돼서 보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도록, 인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100명이 모두 다 나 1억 내놔 라고 해서 같은 날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은 없어요. 그걸 바로 나쁘게 보면 뱅크런이라고 하고 뱅크런이 생길 때는 정부에서 제지를 조금 하죠. 그러니까 뱅크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다 갖고 계시지는 않아요. 은행에서. 다른 쪽에 다 돈이 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은행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죠. 안전성을 분산해 놓긴 했지만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연쇄적인 상황이 생길 때 연쇄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지금 원래 최초에 나왔던 것은 중소형주 은행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들 뭐 FT 뉴스에 따르면 뭐 보아라든지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대형은행 6개의 손실준비금이 최근에 줄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몇몇 뉴스를 들으면서 출근할 때 좀 웃었던 내용이 뭐냐면 엔비디아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이유를 못 찾으니까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내용을 갖다 붙이는데 내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네, 물론 그게 팩트겠죠. 근데 오를 때는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뭐 AI 산업 투자한다라는 얘기 그게 이유가 될까요? 이제 기대감만 펌핑한 거잖아요. 기대감을 펌핑해서 올린 주가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이유가 됩니까? 그럼 반대로 지금도 차익 실현 욕구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데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시장에 대한 논리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오를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국내 주식, 굳이 제가 이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땡땡땡 종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제 올라갈 때 막 130만원, 140만원, 150만원 가는데 오랫동안 주식을 본 저희로서는 볼 때 웃었어요. 참 저게 뭐 한다고 저걸 저렇게 가냐. 근데 옆에서 막 펌핑이 됩니다. 뉴스에 맨날 나와요. 사람들도 나와서 막 우아하게 합니다. 몇백만 원 갈 기업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순환매가 돌았죠. 그러면서 주변 섹터 종목군들까지 순환매가 돌더라 이거죠. 결과는 반토막이 넘게 났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업이 나쁘고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어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그래요. 테슬라도 팬이 엄청 많은 종목이죠. 팬덤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테슬라의 기술력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가 봐도 테슬라 차량을 타보면 전 테슬라 차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테슬라가 차를 갖고 있지 않은데 차를 봐보니 기가 막혀요. 제가 봐도. 야, 무슨 사이버 세계에 온 것 같아. 막 2021년도에 이제 우주를 향해 달려간다고 막 날라갔는데 결과는 반의 반토막이에요. 지금 반토막 가격이네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연한 기대감으로 펌핑이 된 주가들이 제일 위험한 주가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앞서서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뭐예요? 디모 이미징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하루에 어떻게 1500%, 1800%, 1500%, 1500, 600%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지가 않다. 움직이니까 움직인 거지만 이걸 갖고 기대감이라고 말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락에 대한 빌미를 찾는 게 아니라 당연한 수순인 거다. 이제 그 다음 스텝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이 스텝이 짧게 끝나냐, 길게 가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기다렸던 가장 큰 분수령이 오늘과 내일이고요. 오늘과 내일 주가의 향방이 많이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직 확연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열어두고 접근하고 있고요. 최대한 시장에서 주고 있는 방향에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부에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화면 하단부에 신청하시기를 체험하기를 누르시면 내려가셔서 댓글에 보시면 체험하기를 누르시면 오랜 기간 동안은 못 해드리고요. 3일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당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체험들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시장이 민감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틀을 어서 깨시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해안으로 시장을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홍 대표였습니다.